네, 안녕하세요. 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7강 현관문 작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평면도에서 이렇게 잘려나가면서 지금 현관문이 잘려나갔죠. 이때 우리가 그려준 거를 현관 단면 상세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7강의 현관문 작업은 우리가 현관 단면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관문을 그릴 건데 이 현관문이랑 우리가 여기 단면에서 나오는 건데 요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그렸던가 조금 비슷해요. 어떤 거? 우리 상강에서 우리가 한번 그렸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보듯이 요렇게 그냥 말로만 현관문 좋고 말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현관 단면이 요렇게 됐기 때문에 현관 단면 상세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붕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건데 우리가 그전 시간에 우리가 A 단면 상세도 한번 따라 그렸었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다 완성이 됐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뭐 요런 것도 뭐 단면도 우리가 색깔을 어떤 걸로 단면선으로 지정해 놓고 내열을 잘못 지정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림 요런 것도 조금 덜 그렸었어요. 요런 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고 미리 그려보라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다 따라 그려보신 후에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카페에다가 답지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답지를 보시면서 와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건 제가 내열을 잘못 선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단면선이 아닌 마감선으로 따라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말고도 실수 제가 조금씩 많이 했는데 긴 처음에도 안 넣고 요런 거는 우리가 시간이 없었고 제가 후다닥 넘기다 보니까 조금 깜빡한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쉬는 시간 1시간인데 이 1시간에 강의 영상을 다 찍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한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단면 상세도로 다 그리신 분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그림이 6번 강의 영상이었거든요. 이 8번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7번이 답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이 답지이기 때문에 7번 답지를 한번 먼저 카페에서 다운받으셨고 보신 후에 우리가 8번 교재 영상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관문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 현관문은 말 그대로 현관을 잘랐을 때 나오는 그 단면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거는 우리가 쭉 한번 빠르게 넘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1500, 1800 돼 있고 그 다음에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는 지금 설계치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2500만큼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린다면 중심선 그려주시고 옵셋 2500만큼 그려주시고 1800만큼 띄워주신 후에 쭉쭉쭉쭉 빠르게 넘기면서 하도록 할게요. 땅 하나 그려주신 후에 요거는 헷갈리지 않게 요 두 개만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쪽은 어떤 거? 이쪽은 어쩌면 외벽 줄기초가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 같은 거는 보면 이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임의로 지금 이렇게 드렸는데 요거 같은 거는 교재를 다운받으셨고 보셔도 되고 여기는 제가 많이 바꿔놨으면 거기에 맞춰놓은 것대로 똑같이 바꿔주셔야겠죠. 제가 이거는 조건이 지금 이렇게 임의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쭉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외웠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외벽은 어떻게 1.5B 쌓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200C 요런 거는 계속 설명하면 우리가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쭉쭉쭉쭉 그리면서 넘기도록 할게요. 100만큼씩 해주시고 땅에서부터 700만큼 300 밑창이랑 접속하자고 250 그 다음에 처리를 한번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분해해 주신 다음에 살짝 끊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옵셋 50만큼 해주시고 오늘도 저는 재료 표시는 다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계단 높이를 새로 보셔야 되는데 계단 높이가 한 칸 올라가고 두 칸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한 칸 더 껑충 올라간다 그랬죠. 세 칸 올라가게 되네요. 그래서 150 곱하기 3 얼마? 450 그래서 거실 높이는 450만큼 올라간 지점부터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얼마? 450만큼 올라간 지점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필요 없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도 조금 끊어 놓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쭉 내려갈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얼마? 모르터르 마감 30만큼 그 다음에 잡석이 아니고 콩자가 들어가니까 80만큼 그 다음에 바닥 단열재 얼마? 85만큼 철근 콘크리트 150만큼 들어가고
50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0만큼 잡석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일체형이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베니일 거는 모르타르 마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록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방 부분인데 우리가 현관 부분은 가다가 이제 꺾이면서 이제 이쪽 신발 놓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턱이 저있기 때문에 이 턱이 있는 부분까지 거리값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냐면 평면도에서 거리값을 보면 되겠죠.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네요. 여기서 얼마? 1500만큼. 그래서 1500만큼 떨어진 위치에부터 우리가 턱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셋 얼마? 1500만큼. 그러면 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단열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끊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끊어 놔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1500 지점부터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배웠어요. 맞죠? 얼마? 옵셋 230만큼 여기까지 갈 거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얼마? 우리가 1.0 쌓게 했던 거 200이었죠. 그래서 200만큼 이렇게 내주시겠죠. 그래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를 조금 정리를 놓고 여기도 좀 끊어 놓도록 할게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정리할 거기 때문에 좀 끊어 주시고 요것도 끊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옵셋 60만큼 쭉 올려준다 했어요. 맞죠? 그래서 60만큼 한 칸, 두 칸 우리가 세 칸까지 쌓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그냥 벽돌을 자르는 게 낫기 때문에 벽돌을 하나를 그냥 짧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60씩 올려주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끊기 이용하셔갖고 전끈기로 이용해서 끊어 주신 다음에 여기는 단면선 들어가면 되고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한번 넣긴 할게요. 여기는 우리가 재료 표시 넣어 주셔야겠죠. 한 12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넣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거니까 어떻게 여기를 꺾어갖고 다른 거다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겠죠. 요거 색깔 어떤 걸로 해치선으로 바꿔 주시고 이것도 해치 레이어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요 턱 부분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턱 부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요렇게 지나가는 선이 있어요. 이 지나가는 선 어떤 거? 우리가 평면에 섰을 때 우리가 여기에 벽돌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면선으로 그림을 그려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건 얼마? 옵셋 1500만큼 간지점 잘못 띄었네요. 여기 인면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1500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벽돌까지 1500인데 요 티 나온 건 여기서 여기까지 30만큼 티가 났어야 됐어요.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했네요. 요걸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까지 이 간격이 지금 30이잖아요. 맞죠? 요거 신축 이용하셔갖고 앞으로 30만큼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만큼 해주시고 요거는 인면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 재료 표시들 여기는 온수 파이프 들어가겠죠. 그래서 온수 파이프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바닥 단열재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 단열재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표시 넣어주시고 여기 잡석 표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닥부터 우리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천장 높이 얼마 여기서 정해준 거는 2400만큼 전행해줬네요. 맞죠? 그래서 2400만큼 올라간 지점 요거는 이제 슬슬 치수를 다 외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얼마? 옵셋 100만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얼마? 옵셋 700만큼 올라간 지점부터 물매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물매 보니까 4에 10이었네요. 맞죠? 그래서 4에 10짜리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매 만들 건데 얼마? 1000에 400 길게 만들어 주시고 복사하셔갖고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죠. 요거 쓴 거는 무조건 남아 있어야 돼요. 나중에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되겠죠. 요거는 끊어놔 주시고 올려주시고 옵셋 얼마? 150만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첨화나온 얼마? 첨화나온도 보시게 된다면 600으로 돼 있네요. 맞죠? 그래서 600만큼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00 그 다음에 마감 처리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얼마? 200만큼 150만큼 그 다음에 꺾어주시고 연결해주시고 지워주시고 요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잘라내주시고 아이고 그 다음에 지워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 90만큼 쌓았잖아요. 맞죠? 90만큼 60만큼 두번
옵셋 150만큼 올라간 지점부터 시작이 되면 시작하는 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되는데, 요거 제가 반대로 했네요. 90만큼 60만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고 이것도 연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체형이기 때문에 연결해 주시고 재료 표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칭선에 단열재로 크기 적당히 맞춰 주시고, 앞에는 우리가 벽돌 쌓아 주시면 되겠죠. 요런 것까지 다 하지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갖고. 제가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현관문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재료 표시 계속 넣으시면서 어느 정도 익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어떤 거 반자트 들어가고, 반자 돌림 들어가잖아요. 맞죠? 반자트 얼마? 45, 반자 돌림 얼마? 36.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감 얼마? 20만큼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20만큼씩 쭉 띄워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한 김에 쭉 연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걸로? 반자트 45에 45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5에 콤마 45, 여기는 마이너스 36에 36 해서 반자트 반자 돌림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 재료 표시들 이렇게 들어간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는 진짜로 요거 안 넣도록 할게요. 재료 표시들 여러분도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날 간격 얼마? 450 간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사해 주신 다음에 배열 한 10개 정도만 일단 넣어볼까요? 10개 정도의 거리가 얼마? 450만큼씩 쭉 해주시고, 필요 없는 거는 아유 너무 많이 했네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끊어주시고, 이 친구는 인면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맞죠? 우리가 어떤 거 단열재 들어갔잖아요. 맞죠? 단열재가 달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얼마? 45만큼 띄워주시고, 연장해주시고, 이것도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옆으로 떼줄 건데 한 3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배열 눌러주고, 아니 2개 정도, 그 다음에 간격 900만큼 해서 3개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즘 제가 실수가 조금 많네요. 그래서 해주시고, 요거는 인면선으로 바꿔주시고, 올려주시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이것도 정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맞죠? 그래서 정리해주시고, 여기 달대 바지 들어가기로 했어요. 맞죠? 그래서 달대 바지 들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쁘장하게 끄어주시고, 기울기는 비슷하게 해주셔도 되고, 어떻게? 아니면 요거 쓰셔도 된다 했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뭐 적당히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3개 다 들어가니까 3개에다가 다 넣어주셔야겠죠. 요거는 하나만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기와 들어간다 했었는데, 우리가 방향만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 크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얼마? 21만큼 한번 올려주시고, 얼마? 24만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 300만큼, 그 다음에 24만큼 해주시고, 21만큼 띄워주시고, 요거는 익혀주셔야 돼요. 맞죠? 이렇게 연결해주는 거, 기와 만들어주는 거. 왜냐면 기와 만드는 거 벌써 한 2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 거 안 따라 하시고 하셔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게끔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쓰고 나면 지워주시고, 해치 표시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치 표시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 우리가 조금 기울어 주기로 했었어요. 맞죠?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이렇게 시계 방향에 돌아갔는데,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위로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그냥 반시계로 돌면 되니까 그냥 1도만큼 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동하셔갖고 끝에 잡고 끝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안에 지금 보면 우리가 요렇게 방수 처리 들어가잖아요. 맞죠? 요런 거 다 무시할게요.
이런 것까지 다 계속 일일이 다 하면 강의 하나하나가 막 1시간씩 2시간씩 걸릴 것 같고 좀 지루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넘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배열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배열 이용해서 객체 선택해 주시고 정도한 다음에 요거는 끝에 보고 맞춰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끝에가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하나는 끝에도 남아있어야 되니까 복사해서 넣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센스 거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 어떻게 요거 버려 주시고 요 두 개 분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해해 주시고 옵셋 20만큼 옵셋 10만큼 이제 이런 거 설명 그만해도 되는데 진짜 나중에는 이거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외워 주셔야 되겠어. 해 주시고 20만큼 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은 내린세 기화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당겨 주시고 지워주시고 하게 되면 내린세 기화 부분도 완성이 될 거고 우리가 처마 반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마 반자 쪽에 이렇게 들어간 거 배웠었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준 것도 배웠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더 이상 넣지 않을게요. 여기 반자트, 반자 돌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오늘 중요한 건 어째 보면 우리 어떤 거 현관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현관문을 중점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도 할 건데 이쪽 오랜만에 보죠. 우리가 계단 나오게 하는 거. 아이고. 대칭 하셔갖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쪽 1800만큼 나간 지점부터 하나씩 내려갔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갈 건데 우리가 거리값 확인해 보니까 255 정도 나오겠네요, 맞죠? 255에 딱 반 정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250 반 얼마 뭐 나눠갖고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점 사이 중간 이용하셔갖고 찍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꺾어서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폭 얼마? 1800에서 한 번 더 나왔죠. 얼마? 300만큼. 그래서 옵셋 300만큼 튀어나간 지점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된다면 끊어주시고 여기서부터 밑으로 얼마? 300만큼 내려간 지점부터 우리가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 넣어주시고 요거를 우리가 150만큼 옆으로 당겨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1000이기 때문에 100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650만큼 옆으로 당길게요. 딱 100만큼 값이 나와요. 요건 제가 계산해갖고 만들어 놓은 치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지. 여러분들은 한번 구해는 보셔야 돼요. 아니면 외우시든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지워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기울기 하나 끄어주시고 요거 옵셋 얼마? 150만큼 요거 옛날에 우리 계단이랑 그 다음에 현관 줄기초 부분 만들었을 때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 그대로 쓰셔갖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 옵셋 20만큼씩 마감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감 처리 20만큼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우리 땅 그리는 것도 아시죠, 맞죠? 그래서 그까지 내려가고 200만큼까지만 내려간 지점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다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랑 여기는 우리가 어째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놨지만 현관문이 들어갈 때 이렇게 이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필요 없잖아요, 맞죠? 요걸 좀 끊어 놓을 거예요. 끊어 놓고 요거는 정리를 좀 해놓고 위에도 보면 우리가 필요 없어요, 맞죠? 그냥 다 날려버릴게요.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어떤 거 현관 단면된 현관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제 드디어 현관이네요, 맞죠? 현관은 우리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2100만큼 올라가야 맞죠? 그래서 2100만큼 올라가는데 요 2100은 무조건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문 크기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다 크기가 달라요. 서로 다른 크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이 어떤 거 그냥 일반 문 크기 2100짜리로 높이 2100짜리 쓰기 때문에 우리가
2100짜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얼마? 2100만큼 땅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지점이겠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마감 재질부터 올라간 높이가 2100이에요. 그래서 얼마? 2100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간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그림처럼 좁을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방 높이가 완전 높아요. 아니면 천장 높이 엄청 높아요. 아니면 천장 높이 엄청 낮아요.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간격 자체가 조그마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들어가는 고정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집들은 이렇게 문 보면 위에 이렇게 창들 있잖아, 맞죠? 그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창, 고정되어 있는 창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높이가 커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보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문 크기는 바닥에서부터 얼마? 2100만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100만큼 올라가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위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창을 그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창 그리는 건 여기 치수가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얼마? 150에 30짜리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50에 30짜리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60에 30짜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9만 60 해갖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중간에 맞춰갖고 중간으로 조립을 해 주신 후에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중간에 옮겨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대칭하셔갖고 반대편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반대편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과 선을 연결해 줘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선과 선을 이렇게 연결을 조금 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창이잖아요, 맞죠? 창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창틀이 있고 이렇게 창이 있고 이렇게 창틀이 있잖아요, 맞죠?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창틀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밑에 창 잘 보면 이렇게 가드레일 같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밑에 있는 틀이 우리가 요 친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150에 30짜리.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요런 선들이 쭉쭉쭉 나오잖아, 맞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단면했을 경우 요쪽에 보이는 이 선이 요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요거겠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걸로 하늘색 인면선으로 들어간 게 맞고,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창 보게 되면 우리가 안에 막 창들이 이렇게 있잖아, 맞죠? 여기에 이제 고정창이 이렇게 붙어서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갔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창을 잡고 있는 이 창틀이겠죠, 맞죠? 얘가 이렇게 잡고 여기 중간에 막 창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두께 THK 6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자리 고정창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요런데 선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선이 요 두 번째 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당연히 인면선 들어가고 중간 거는 우리가 단면선으로 들어가겠죠. 왜 창이 잘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인면선 중간 것만 단면선 들어간 게 맞는데 우리가 인면선은 우리가 조금 굵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굵기 때문에 인면선으로 뽑게 되면 요게 프린터가 됐을 때 시꺼멓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굵기가 너무 굵기 때문에 시꺼멓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원래는 인면선으로 작업하는 게 맞지만 선 굵기 때문에 어떻게 마감선으로 작업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걸로 마감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좀 끊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끊어 주시고 요거를 어디까지? 1800 지점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죠. 1800 아니 2100 지점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 물 끊기 홈이 있었죠, 맞죠? 여기도 똑같이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물 끊기 홈을 적당히, 저는 딱 중간 잡는 게 가장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잡고 바깥쪽으로 20만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관문 단면된 거를 그릴 건데, 여기 보면 요거 현관문 단면된 게 이 친구가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150에 30짜리. 그래서 150에 30짜리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30에 150 하나 그려주시고, 요거를 우리가 붙여 넣을 건데 어디 붙여 넣을 거냐면 이거 중간에 이렇게 넣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중간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우리가 15만큼 올라간 지점에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두께가 30이 아니고 4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중간 하게 되면 요거는 45의 중간이니까 22.5만큼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간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15만큼 올라간 지점이에요. 우리가 문 열었을 때 홈 보이시죠? 홈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안에 문이 들어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죠?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홈이 있는 이유가 내가 문을 이렇게 연락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막혀서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문 한쪽 방향으로만 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중간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15만큼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 15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중간 넣으셔도 돼요. 왜 30의 중간은 15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내려갈 건데 우리가 요거를 밑에도 하나 있겠죠. 그래서 밑에 그대로 복사하셔갖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붙여주시고 우리가 요거 연결을 조금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럼 문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우리가 문 보면 이렇게 문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안에가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이 너무 무거워요. 문 여는데 힘 엄청 써야 되걸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끄트머리 이런 식으로 이 조그만 철판을 이렇게 둘러매겠죠. 맞죠? 중간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철판을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반대편도 똑같겠죠. 철판을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철판을 이렇게 붙였을 때 잘라내면 맨 위에 이렇게 하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이는 거고 이쪽에도 이렇게 밑에도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이 밑에 요 150짜리 하나, 위에 150짜리 하나가 보이는 거 있죠. 그럼 우리가 중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간에도 이렇게 하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문 손잡이 같은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잡기 편하게 조금 잡았을 때 편안한 자세로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문고리가 있겠죠. 그 높이가 우리가 땅에서부터 900만큼 올라간 지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 같은 거 다 보시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한 100곳보다 비슷비슷한 위치쯤이 다 있잖아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위에 있으면 너무 위에 손을 들어야 되고 너무 아래에 있으면 허리를 굽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맞게끔 우리의 인체 평균의 대강 맞게끔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 900만큼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900만큼 올라간 지점에 요 객체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 900만큼 올라간 지점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땅바닥에서부터 얼마 900만큼 올라간 이 지점에 요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가 문틀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인면선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건 다 쓰고 나면 지워 줄게요. 그 다음 우리가 보면 문고리잖아요. 맞죠? 우리가 문고리는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요즘 문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가 현관문은 그냥 옛날 집 네모로 그릴 거예요. 요거는 문 표현만 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갖고 우측으로 50만큼 안쪽으로 50만큼 해주시면 되고, 여기 공중에 붕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붙어있는 손잡이가 있겠죠. 맞죠? 문고리가 있을까요? 맞죠? 그래서 이 문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크기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인면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지금 끝에 있는 이 선과 요 선이 있잖아. 맞죠? 요거는 우리가 도면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시험 기출문제 하면서 계속 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저는 가다가 보니까 여기 벽 꺾었죠. 벽이 이렇게 꺾였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선이 있는 거, 여기도 꺾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꺾인 게 아니고 요게 만약에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고 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요렇게 있었다면 우리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 선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야겠죠. 근데 여기는 있는 이유는 어떤 거? 꺾이고 꺾였기 때문에. 근데 안에는 우리가 맨들맨들 벽지들 다 발랐겠죠. 근데 맨들맨들한데 바깥 부분 우리가 벽돌 쌓은 게 쭉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만 어떻게 벽돌을 이렇게 쌓은 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 부분은 이렇게 벽돌을 쌓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도 조금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우리가 이쪽 400만큼 간 지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내려 주시고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한번 내려 주신 후에 벽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좀 굵게 놔야 되니까. 여기는 어떤 걸로 우리가 올라갈 건데 바닥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방 높이랑 똑같은 부분부터 벽이 쌓였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벽돌이 쌓인 게 아니고 방 높이랑 같은 위치에서부터 벽이 쌓아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방 높이랑 똑같은 450만큼 올라간 지점부터 우리가 벽돌이 쌓이게 되겠죠.
요렇게 들어가면 되고, 원점은 찍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해치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해치선으로 내열에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기존 거는 이렇게 단면에 해갖고 노란색에 넣었는데, 요거는 해치가 들어간 이유는 요거는 우리가 벽돌이 잘려서 벽돌 안에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면 되었고 단면선으로 들어갔던 거, 요거는 잘린 벽돌이 아니고 우리가 저 멀리 요렇게 모퉁이잖아요, 맞죠? 모퉁이에 보면 이렇게 쌓인 벽돌이 우리가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해치선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벽돌을 쌓잖아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조그맣고 모양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레바지 얼마 120만큼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120만큼 올려주시고, 요거는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올려주시고 이것도 뭐 정리해 주시고, 요 각도 뭐 적당히 이렇게 끄어줘도 되는데, 요거는 뭐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135도 정도, 45도였잖아요, 맞죠? 45도 반 얼마, 반대 방향은 135도이기 때문에 135도만큼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주고 필요는 지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고정창과 그 다음에 현관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 높이는 2100으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바닥에서부터 2100만큼. 그 다음에 남은 공간에는 알아서 고정창이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요거는 보면 우리가 고정창 여기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거 옆에 있는 거는 옆에도 고정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현실적으로 봤으면 여기도 고정창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여기도 고정창이 이렇게 있는 집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인면도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현관 단면도도 그릴 수가 있겠죠. 저는 재료 표시라든지 우리가 몇 개 안 넣은 것도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알아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다 챙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놓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현관 단면, 우리가 기존에 안 그렸지만 현관 단면들을 한번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관 단면도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 송토 단위도 안 넣었네요. 요거는 다 배웠던 건데 일단 넣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떤 걸로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해치 넣으셔갖고 적당한 간격 15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해주면 우리가 끝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현관 단면도도 오늘 그릴 수가 있는 강의 영상을 배워본 거예요. 그래서 현관 단면도도 이제 나오게 되면 연습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